네, 안녕하세요. 차트 선생입니다. 자, 지금 새벽이고요.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HLB 지금 관련돼서 이제 좀 있으면 나올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좀 궁금해 하실 겁니다. 근데 제가 오늘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FDA 미팅, 그쵸? FDA 미팅 공개된 장소에서 하나요? 기자들 전부 다 들어오나요? 아니요. 뭐요? 단독 미팅입니다. 회의실 안에서 진행할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FD 쪽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건 좋은 이야기를 했으면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HLB 여태까지 했던 걸 토대로 좋은 이야기를 했다. 그죠? 가능성 높은 얘기를 무조건 언론 플레이 진행할 가능성 높습니다. 그죠? 언론 플레이 진행할 가능성 높고 아니면 얘네가 지금 당장 주가를 올려야 될 상황이 아니다. 올릴 필요가 없다라고 느껴지면 묵혀놓을 거예요. 묵혀놓을 거다. 그러다 나중에 주가를 올려야 될 상황이 왔을 때 이때 7월에 있었던 내용을 공개하겠습니다. 그러고 언론에 뿌릴 가능성이 있죠. 야, 그게 말이 되냐? 그게 말이 돼? 저는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얘네 회사 같은 경우는 그렇게 여태까지 해왔고. 그러니까 비밀이 많습니다. 비밀이 많아요. 감추는 게 많다라는 거예요. 저는 또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만약에 안 좋은 얘기가 나왔어요. 안 좋은 FDA 쪽에서 미팅했는데 안 좋은 얘기를 했어. 그러면은 어떻게 얘기할까요? FDA 쪽에서 뭐 큰 문제 없이 잘 마무리됐다. 준비해서 NDA 신청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기사를 내도 상관이 없죠. 왜? 그냥 FDA에 무슨 문제점을 얘기해도 큰 문제 아니다. 라는 식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되니까. 그러니까 솔직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HLB가 안 좋은 이슈가 있었을 때마다 바로바로 오픈한 적이 있나요? 바로바로 오픈한 적이 있어요. 위암 관련돼서 바로바로 오픈했나요? 될 거다라고 했잖아요. 될 거다, 될 거다, 될 거다. 안 됐어요. 옵티머스 400억. 갑작스럽게 튀어나온 얘기죠. 그 전부터 라인 펀드 옵티머스 관련돼서 이슈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회사는 알고 있었을 거 아니야. 근데 걸리니까 그때 나와서 얘기를 했죠. 유상증자 자금 조달 필요 없다. 그죠? 뭐 했어요? 유상증자 진행했죠. 최근에도 자금 조달 안 할 거다. 필요 없다. 우리 돈 많다. 1000억 있다. 뭐 했어요? 330억 12 또 발행했죠. 결과적으로 우리가 언제까지 회사를 믿고 있어야 되냐는 거예요. 스스로 대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HLB 관련돼서 우리가 작은 그림에서 뭐 미팅 관련된 이슈, 그죠? 이런 이슈, 뭐 좋은 이슈, 나쁜 이슈 나오는 거 생각하지 말자. 그냥 큰 그림에서 주가는 올라간다라고 보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년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흔들리는 파동은 아무 의미가 없다. 회사가 생각하는 그대로 그냥 주가가 움직일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FDA 미팅이 결과적으로 공개적으로 미팅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부적으로 항서제약, 엘레바, HLB, FDA 이렇게 미팅하는 거잖아. 내부자들끼리 미팅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죠? 미팅을 할 거예요. 이거를 기사를 내겠죠. 어떤 내용이 나왔다. 그래서 모든 내용을 안 하고 안 좋은 내용을 축소해서 하거나 해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해도 FDA 미팅하는 사람이 뭐 수십 명이 와요. 뭐 두세 명 올 거 아니야. 이 사람들이 한국 기사 찾아보겠습니까? 우리 이런 얘기 안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국 기사 찾아봐서 한글 해석해서 이거에 대해 댓글 걸까요? 아니라고 보는데 저는 그지 않아요? 그래서 그럼 또 그렇게 얘기할 거야. FDA가 동네 구멍가게냐? 동네 구멍가게야? 그렇게 하겠어? 정확한 정보 전달하겠지? 근데 우리가 생각해봐요. FDA가 CRL을 보냈어요. 보안 서류 작업. 근데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FDA가 갑질한다. 정치적으로 중국 관련돼서 이슈를 이용한다. FDA가 이런 집단이 아니라면은 그쵸? 이런 거 아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필요할 때만 FDA는 그런 집단. 필요하지 않을 때는 FDA가 그러겠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애초에 저는 우리가 논점을 잘못 보고 있다. 회사의 신뢰성에 대한 문제를 보아야 돼요. 신뢰성에 대한 문제를 봐야 된다. 근데 신뢰성에 대한 문제를 보더라도 제가 3만원에서 23만원까지 주가가 4배 이상 올라갈 거라고 3만원, 4만원에서 올라갈 거라고 얘기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뭐요? 이 회사가 주가를 끌어올릴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왜? 전환사채 이슈도 있고 그 다음에 이 간암 관련된 NDA 승인 이슈가 최초기 때문에 이거에 맞춰서 모든 일정을 짜놨다. 엄청난 상승을 보여줄 거다. 이걸 예상했던 거예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마찬가지. 전 주가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에요. 아무래도 여러분들 딱 봤을 때 알아요. 여러분 심리. 여기서 급하게 받아가지고 정말 스트레스 받은 사람들 추가하면서 엄청나게 했을 겁니다.
추가 매수 엄청나게 했을 거예요. 이런 구간에서도 또 추가 매수 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비중이 더 커졌겠죠. 비중이 엄청 커졌을 겁니다. 그죠? 이 비중이 커진 사람들을 HLB 쪽에서 주가를 끌어올리면은 다 받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기대감으로 주가를 끌어올렸을 때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매도를 안 하겠죠. 맞죠? 매도를 안 하겠죠. 근데 기대감이 축소되어 있는 상황에서 주가를 끌어올린다? 매도가 나올 겁니다. 그럼 이 물량을 다 받아줘야 돼요. 다 받아줄 수 있을까요? 못 받아준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기대감이 증폭되는 구간에서 주가를 올려야 된다. 기대감이 증폭되는 구간 어디입니까? 자, CRL 보안 자료 제출하면서 뭐 클래스 1, 클래스 2도 뭐든 결과적으로 NDA 다시 신청을 해서 서류 통과하고 다시 심사 들어갈 때 이때부터 다시 기대감이 생기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기간이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적어도 4개월, 5개월 걸릴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HLB의 일정에 맞춰서 얘네들이 기대감으로 계속해서 잡아주고 있는 건 무리일 것 같고 지금 구간에서 최대한 주가를 누르고 기존에 물려있던 사람 손절시키고 낮은 가격에 재매집을 해서 주가를 끌어올리지 않겠냐. 전량 매집하는 게 아니죠. 던지는 사람 단타 물량을 받아서 다시 끌어올리지 않겠냐.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을 거친 이후에 저는 이게 세력들의 판단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FDA 미팅 결과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좋은 얘기가 나쁜 얘기가 나오든 어차피 얘네들이 그려놓은 변동성 안에서만 움직일 것이다. 왜? 그게 H1B가 여태까지는 해왔던 일이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99% 승인된다는 얘기 제가 절대 믿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절대 믿지 말라 그랬어요? FDA에서 한 얘기가 아니고 회사 쪽에서 한 얘기다. 당연히 우리 회사가 임상 진행하는데 99% 승인된다고 얘기하지. 사실 자기네들끼리 야 99% 승인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오케이 이해가 되는데 언론에 99% 승인될 것 같다. 승인을 확신하고 있다. 그러니까 승인 확신한다도 괜찮아요. 근데 진행과정 나와서 99% 승인된다. 이런 얘기하는 것 자체가 개인 투자자를 어떻게 죽이는 일이었잖아요. 결과적으로 그거 무슨 얘기예요? 항서제약의 시설 문제. 그쵸? 이렇게 얘기하면 그만인 거예요, 사실. 99% 믿은 건 누구예요? 여러분들 손가락으로 누른 거죠. 여러분들 잘못이에요. 진영군 회장 아무리 원망해봤자 아무 문제 없습니다. 왜? 1% 확률로 CR을 받은 거니까. 속은 거는 여러분들이에요. 뭐 한 거예요? 리스크 관리 제대로 못 한 거예요. 자, 오늘이 좀 있으면 결과가 나오겠죠. FDA 미팅 관련돼서. 근데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웬만해서는 잘 끝마쳤다. 큰 문제 없었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끝날 거예요. 끝날 거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겠죠. 아무 문제 없었네? 올라갈까요? 아무 문제 없었네? 하고 올라갈까요? 저는 무조건 좋은 얘기가 나와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좋은 얘기가 나와야 그나마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별일 큰 문제 없었다. 미팅 잘 끝났다. 아니면 안 좋은 이슈가 나왔다. 그러니까 전 지금 확률을 3분의 2로 보는 거예요. 3분의 2. 빠질 확률이 3분의 2. 올라가려면 3분의 1. 이렇게 확률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별 내용 없다라 큰 문제 없었다라고 하면은 그동안 시장에서 신뢰를 단기적으로 잃어왔던 HLB 쪽에서는 큰 문제가 없었다라고 주주 입장에서는 뭐야? 그럼 좋은 얘기가 안 나온 거 좋은 얘기 나온 거야. 근데 그동안 신뢰성 문제가 있죠. 빠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양, 패턴이 떴기 때문에 양음양 패턴은 뭐예요? 상승 패턴. 음양양, 패턴은 뭐예요? 하락 패턴입니다. 무조건 패턴이 맞다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모든 움직임들이 자체가 HLB에 크게 좋게 작용하지 않고 있다라는 느낌이 든다라는 겁니다. 제 입장에선 그래요. 제가 그래서 안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전 단기적으로 이런 구간에서 막 추매를 했던 사람들 평단이 3만원, 4만원인데도 불구하고 이거 FDA 좋은 얘기 나온다 하면서 막 승인, 막 추가 매수했던 사람들 평단가 쫙 올라갔겠죠. 주가가 빠지죠. 내가 원래 평단이 3만원이었는데 이런 구간에 6만원 막 이런 구간 추가 매수를 했어. 평단이 45,000원, 4만원 됐어. 내 평단 근처까지 내려와. 멘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멘탈이 갈려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추가 매수하지 말아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단타를 할 거거나 다시 매수를 할 거면은 다른 계좌로 사서 올라간 팔고 이걸 반복해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HLB가 주식수가 얼마나 있습니까? 1억 1,800만 주가 있습니다. 그죠? 1억 1,800만 주. 1억 1,800만 주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얘네가 원래 2019년도에 몇 주가 있었어요? 4천만 주가 있었어요. 그럼 이 엄청난 물량, 그죠? 이 8천만 주의 물량은 어디서 생긴 겁니까? 6 곱하면 얼마예요? 6? 4조 8천억. 4조 8천억.
이 물량 어디서 생 거예요? 바로 유상증자랑 전환사채로 생긴 물량입니다. HLB에. 그만큼 개인 투자가 많이 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한테 확실하게 얘기하고 싶어요. 지금 구간 정말 자신 있으신가요? 심적으로 부담 안 느껴지시나요? 잠도 안 오고 밥도 못 먹고 새벽에 잠도 설치고 계속 일어나서 뉴스 검색하고 유튜브 검색하고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모습 안 봐도 비디오예요. 그죠? 걱정돼서 신문기사 찾아보고 뉴스 찾아보고 유튜브 찾아보고 계속해서 새로 고침하고 종토방 들어가서 내용 없나 검색하고 있을 거예요. 그거 자체가 뭐예요? 투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언가 굉장히 걱정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거 자체가. 그러니까 내가 어느 종목을 투자했을 때 정말 내가 기업을 공부를 잘하고 확신을 갖고 투자했다? 그러면 사실 큰 변동성이 나오더라도 내려왔네? 추가 매수해야지. 이게 돼요. 근데 이렇게 여러분도 하셨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근데 비중이 커지고 많아지고 몇 억, 몇 천만 원이 되다 보니까 힘들어 하는 거다. 그럼 이건 뭐예요? 비중 조절이 실패한 겁니다. 비중 조절을 하셔야 돼요. 누누이 말씀드렸고요. 이 앞에 구간에서 2분의 1 정리해야 된다. 말씀드렸고 물 타지 마라. 반등은 비록 했지만 저는 물 안 탄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여기서 빠졌으면 어떻게 할 건가요? 그죠? 항상 우리는 리스크라는 측면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 리스크라는 측면. 그렇게 항상 이렇게 제가 리스크 얘기하면 그런 사람 있어요. 그대로 올라가면 어떻게 할 건데요? 올라가면 어떻게 할 건데요? 올라가면 좋겠죠. 그쵸? 근데 왜 항상 빠지는 걸 생각을 안 하냐 이 말이에요. 뭐든지 할 때, 저는 일을 할 때 그렇게 하거든요. 최악을 열어두고 생각을 해요. 어떠한 일이건 내가 이걸 했을 때 최악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 그러면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지 말아야겠다. 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이 생겨요. 최악의 경우를 열었을 때. 왜? 내가 감당할 수 있냐 없냐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1억이 있어요. 1억 있는데 내가 2천만 원을 주식에 투자하려고 해. 내가 이 종목이 너무 사고 싶어. 근데 한 방에 박았을 때 이 종목이 10% 빠지면은 난 물 탈 돈도 없고 마이너스 200만 원이야. 그럼 어떻게 될까? 최악의 경우 마이너스 200? 물 탈 돈도 없는데? 그럼 그냥 존버 타야 되는데? 이렇게 되죠. 내가 500만 투자했어. 마이너스 10%야. 마이너스 50이야. 뭐 할 수 있어요? 추가 매수할 수 있어요. 그럼 난 선택하겠죠. 근데 너무 500원 적은 것 같아. 그럼 1000만 원 분할 매수해야겠다. 이렇게까지 자기 합의를 하는 거죠. 뭘 할 때도.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좀 그런 상황에 좀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항상 긍정적이게 생각을 하고 하지만 주식은 긍정적인 희망회를 돌려서 잘 되는 게 아니거든요. 또 보면은 정상적인 저는 주식으로 엄청나게 큰 돈을 벌지 못했습니다. 자수성가하지 못했어요. 왜? 지금 노력 중이에요. 나이가 목소리 알겠지만 그렇게 엄청 나이가 많은 사람은 아닙니다. 저도 공부하고 있는 중이고요. 계속해서 주식 관련돼서 이것저것 이슈도 찾아보고 어떻게 하면 좀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계속해서 공부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감히 한 말씀 드리자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모든 것은 사실 주식에서도 그렇고 내가 힘들거나 내가 돈을 많이 있는 것도 욕심 때문에 그렇다. 왜냐면은 우리가 통계적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주식을 잘한다는 그러한 좀 통계가 있어요. 왜냐면 이런 거는 키움증권, 미래에셋증권에서 나온 내용이에요. 여자 계좌, 남자 계좌 했을 때 회전율로 나온 거 회전율이 뭐 자기 거래 금액 자기 그 시드의 회전율이 뭐 10,000%인 사람도 있다라고 하더라고. 회전율이 사고팔고 10,000%. 여자는 어떻게 돼요? 1000%가 안 된대요. 사고팔고가 적게 했다. 그러니까 뭐예요? 수익률이 높았다라는 거예요. 높았다. 그러니까 비중을 적게 들어가고 막 단타를 안 치고 물리면은 그냥 그대로 두거나.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단타를 안 쳤기 때문에 수익이 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결과적으로 자기 심리를 다스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결과 여러분들이 손절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왜? 주가가 돈을 많이 들어갔으니까 많이 빠지니까 무서워서. 그럼 이거 복구하려고 또 딴 거 들어가죠. 심리를 다스리지 못해서 그렇다. 저는 이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조금 강화하셨으면 좋겠어요. 강화하기 위해서는 시드 조절, 몰빵 금지. 아마 찔리시는 분 있을 거예요. HLB 계속해서 매수하시는 분들 한두 명이 아닐 겁니다. 빠질 때마다. 빠졌을 때 어떻게 할지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올라가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아침부터 이거 얘기 듣고 기분 나쁘신 분 굉장히 많으실 텐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게 현실인걸요. 이게 현실이다. 제가 여러분보다 인생을 조금 살았을 거예요. 저보다 뭐 인생을 더 많이 사신 분들이 많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주식이라는 게 참, 음, 어려워요. 저도 지금 다 어렵고. 근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HLB 주식이 정말 좋은 회사고 정말 좋은 주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제가 여러 종목을 보는 입장에서 HLB 주식만 사고 HLB에 몰빵을 하는 거는 우물한 개구리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이 회사 자체가 나쁘다라기보다는 신뢰성을 너무 신뢰가 너무 없다. 자꾸 이상한 짓을 한다. 자꾸 헛짓거리 한다. 그냥 이런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냥 제가 이 종목이 3만 원에서 올라간다 한 사람이요. 근데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애초에 이 회사를 똑바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삐딱선을 타고 바라보긴 해요. 왜? 신뢰를 계속해서 잘 안 지키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기분 나쁘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한번 고민을 곰곰이 해보셔라 이겁니다. 고민을 곰곰이 해보셔라. HLB 주주가 40만 명인가? 그렇다는데 제가 어떻게 이걸 뭐 여러분들한테 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다 설득을 할 수 있겠어요. 그 설득이 되시는 분들만 이렇게 하는 거고 분명 이런 얘기하면 또 그런 사람 있어요. 너 말 듣고 손절했는데 너 말 듣고 손절했는데 점상 가면 어쩔래 이런 사람 있어요. 그럼 제 말 듣고 하한가 가면 어쩔래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또 그렇게 얘기해요. 점상 가면 어쩔래? 애초에 안 통해요. 이거 제가 지금 뭐 여러분들한테 영상 하나에 100만 원, 200만 원씩 받고 찍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근데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다. 근데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 왜? 이 종목이 원래 그래 왔으니까 여태까지 그런 식으로 해 왔으니까 과거부터 그죠? 이러한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거다. 저는 HLB 주식을 지금 사는 것보다는 계열사 쪽을 사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도 일단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고 HLB 관련돼서 누누이 좀 말씀을 드리지만 이러한 대응 전략이나 이런 게 필요하신 분들은 이쪽에 남겨놓겠습니다. 몇 번이죠? 자, 010-9201-6329 이쪽으로 H라고 남겨놓으시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년에 올라간다. 내년에 올라가는데 단기적으로는 조금 힘들 수는 있다. 힘든 시간을 이겨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물 타는 자리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저는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선생님, 사채 단가가요, 8만 원이고요. 사채 단가가 6만 6천 원입니다. 내려봤자 어디까지 내리겠어요? 절대 못 내립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있는데, 제가 또 사채 전문가예요. 사채 전문가. 뭐냐면은, 제가 가지고 있던 종목이 어떤 짓을 했냐면요. 잘 봐봐요. 최저 조정가액이 있습니다. 최저 조정가액. 그죠? HLB도 있어요. 최저 조정가액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최저 조정가액이 3만 5천 원이다. 3만 5천 원이요. 그러니까 내가 5만 원에 발행을 했어요. 그쵸? 3만 5천 원이야. 그럼 주가가 3만 3천 원까지 빠졌어. 그럼 우리는 보통 무슨 생각을 해요? 어떤 생각을 하죠? 보통 사람의 생각은 최저 조정가액보다 낮아졌네. 그럼 뭐야? 얘네들도 결과적으로 12 사채를 좀 아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해요. 12를 팔려면 주가를 올려서 팔아야겠는데 이것도 맞아요. 근데 진짜 메이저 세력들은 무슨 짓거리를 하냐면은 1년을 딜레이 시켜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기서 빌려줬던 채권, 예를 들어서 500억이라면 500억을 다시 회사가 갚습니다. 갚아요. 그 다음 뭐요? 다시 3만 3천 원에서 10% 할인된 3만 원의 전환사채를 발행합니다. 최저 종가가 얼마? 2만 1천 원. 이런 식으로 다시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울며 겨자 먹기로 당할 수밖에 없어요. 개인들 입장에서는 이거를 3번, 4번 반복하는 회사들도 많습니다. 그만큼 참 주식이라는 게 어렵고요. 꼼수도 많고 개인 투자자가 수익을 내기 힘든 구조예요.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수익을 줄 때 챙기자. 이게 정말 어려운 게 저도 수익이 5% 10% 나잖아요. 먹고 나오면 돼요. 근데 내 스스로 분석을 한 게 있잖아. 욕심이 생겨. 욕심. 그죠? 매도를 못 해. 그래서 제가 그래서 방법을 구한 게 뭐예요? 분할 매도예요. 분할 매도. 10% 수익이다. 아, 팔기 싫어. 그래도 2분의 1 매도. 수익 챙기자.
또 올라가. 20%까지 올라가. 또 들고 한 50주 남았어. 아, 팔기 싫어. 그래도 25주 팔자. 수익을 챙겨야 되니까. 분할 매도. 내려올 때도 마찬가지. 한 번에 샀을 때 다음에 빠진 걸 다음에 빠진다고 생각을 하면 내가 항상 사면은 빠진다. 그럼 뭐요? 반만 사는 거예요. 내가 항상 사면은 계속 빠진다. 3분의 1만 사고 3분의 1만 사고 3분의 1만 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자기만의 루틴을 만들어야 되고 자기만의 매 법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법들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제가 어느 정도 도움을 드리겠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자 010-920-6329 자 이쪽으로요. H라고 한 글자만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정확한 대응을 좀 도와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좀 부탁을 드리고 이쪽으로 H 남겨주시면 됩니다. 한번 보내셨던 분들은 H샵이라고 남겨주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고요. 제가 종목 추천 같은 경우는 1억 만들기 프로젝트 방 여기서 종목을 조금씩 추천을 드리고 있고, 추가적으로 비만 치료제 관련 제가 계속해서 아시면 알죠? 제가 작년부터 말씀드렸고 이번 연도 2월부터 6월까지도 계속해서 비만 치료제 모아가야 된다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급등 나오고 있어요.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 대봉 LS도 급등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비만 치료제 관련주 추가적으로 드릴 거니까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요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거 뭐냐면은 자 바로 이건데요. 자 제가 여러분께 정확하게 좀 말씀을 드리지만 6개월에 1억 만들기라는 건데 사실상 여러분들이 1,000만원, 2,000만원 가지고 제가 5배 만들어 드린다 이거 아니라고 분명히 계속 말씀드리고, 저는 계속해서 뭐한다? 종목을 추천을 드릴 거다. 종목 추천드리고 종목을 찾는 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비만 치료제 관련 섹터들을 왜 도대체 매수를 해야 되며, 매수의 항상 이유는 근거라는 게 있어야 돼요. 왜 이걸 매수하고 왜 매도를 해야 되고 왜 추가 매수를 해야 되며 왜 손절을 해야 되는지 기본적인 이러한 좀 자기만의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기준이 없기 때문에 저는 물리는 거라고 생각해요. 손절도 못하고. 그래서 저는 그냥 제 기준을 여러분께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배우실 분들은 배우시고요. 배울 필요 없는 분들은 안 배우셔도 되겠죠.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이거 무료로 진행을 하니까 사칭에 주의하시고요. 소액 참여 가능합니다. 당연히 어차피 1억 만든다는 게 종목을 찾는 법, 내가 어떻게 주식을 해야 되는지, 내가 어디서 매수하고 어디서 매도해야 되는지 기본적인 차트 분석 도와드릴 거고요. 자 200만까지 받을 거니까 체크해 보시고 7월까지 받겠습니다. 자 히든 참여 4글자만 남겨주시면 돼요. 간단하게 이렇게 남겨주시면은 제가 1억 만들기 프로젝트 참여 드릴 거니까 010-9201 자 6329 자 이쪽 번호로 히든 참여 4글자 남겨주세요. 아시겠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제가 관련돼서 히든 종목도 지금 하나 추천을 좀 드릴 겁니다. 히든 종목. 요 히든 종목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거 뭐냐면요. 자, 여기 보시면은 비만 치료제 관련돼서 제가 많은 종목을 드렸고 기존에 있던 거를 공개를 드렸어요. 주가가 또 올랐기 때문에 대봉 LS도 계속 말씀드린 구간이죠. 8,000원, 9,000원, 만원대. 정확히는 9,000원 만원대죠. 그래서 추천을 드렸고 드디어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비만 치료제 매집주를 좀 준비를 했으니까 요거 한번 체크해 보셔라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자 보시면요 뭐 국내 최초 증권사 집중투자 매집주라고 써놓긴 했는데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금융투자 있잖아요. 투자자 매매 동향에서 금융투자 그쪽에서 많이들 또 투자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금융투자 쪽에서 투자한다는 자체가 뭔가 내용이 있으니까 투자하지 않을까. 그래서 요거 그냥 한번 요렇게 써놓은 거니까 체크만 한번 해보세요. 요거 뭐 해가지고 얘네들이 뭐 집중 매수하고 있다 뭐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계속해서 매매 동향에서 금융투자 쪽에서 매수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째 금융투자라고 하면은 얘네들 중에 하나일 거지 않습니까? 그죠? 매수를 좀 하고 있으니까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결과적으로 밑에 구간에서 계속해서 거래가 터트려 오면서 이 구간의 물량을 잡아먹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언제든지 어떻게 보면은 이게 밥그릇 패턴이라고도 하죠. 이제 올라가기 직전의 차트, 이런 차트 모양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급등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리고 비만 치료제 관련 주들이 정말 크게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폭등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체크 한번 해보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010-9201-6329 자 히든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은 요것도 관련돼서 도와드리도록 할 거고, 제가 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정말 비만 치료제 관련주는 제가 누구보다 많이 보고 많이 분석을 하고 있다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비만 치료제 관련주 꼭 한번 체크 다시 한번 해보자. 대봉 LS 말씀을 드렸어요. 대봉 LS랑 대화제약 말씀을 드렸고, 대봉은 갔죠. 대화 아직 안 가. 대화 한번 지켜보세요. 가나 안 가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